안녕하세요. 요즘 학폭 허소연 변호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학교폭력 증거를 수집하는 여러 방법 중에 녹음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언제 어떻게 녹음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좀 녹음되어야 할지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있는 지난번 영상 링크를 눌러주십시오. 오늘은 학폭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이 없을 때 누구한테 뭘 물어봐야 하냐, 피해 학생들을 상담하면 많이들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제가 맞는 거 본 애들 없어요, 아무도 이 사실 몰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녹음 녹취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사안인데요. 중학교 2학년 여학생 A랑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B가 한 3개월 정도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남학생이 이제 불러서 나갔는데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몇 차례 만졌답니다. 그리고 주변 인기척이 들리니까 그때서야 남학생이 급히 떠났다고 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그리고 수치스러워서 몇 달 동안 아무한테도 이 얘기를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남학생의 지인이 여학생 A가 B랑 사귀면서 할 걸 다 했다더라, 이런 뉘앙스를 올린 글을 우연히 보게 됐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제서야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돼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남학생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사귀는 중에 합의하에 한 거다, 이렇게 가해 행위를 계속 부인했거든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학교에서만 조사가 되는 게 아니라 경찰 수사도 같이 진행이 됐어요. 경찰 수사가 늦어져가지고 학폭 심의 때 딱히 피해 학생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희가 참고인들의 진술을 직접 다 녹음을 해가지고 그 녹취록을 심의에 제출해서 다행히 가해 학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근거로 형사처벌이랑 손해배상까지도 다 청구를 해서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좀 위안을 받으시고 종결했습니다. 어떤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는지 몇 가지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첫째로, 여학생이 이 남학생과 헤어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만들었고, 여학생과 같은 반 친구 그리고 학원 친구들에게 대답을 들어서 그걸 녹취했습니다. 이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A가 B랑 여름방학 전에 헤어져서 울고 막 그랬어요. B가 A한테 카카오톡으로 할 말이 있다, 좀 만나자, 이렇게 한 거를 저한테 A가 보여줬어요. A가 B랑 헤어져서 우울해가지고 학원을 한동안 빠진다고 그랬어요. 이런 증언들은 두 사람이 교제한 사실, 그리고 헤어진 경위, 사건 당일에 만난 상황 등 피해 학생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거고, 녹취록 진술 중에서 이런 강조할 내용들을 의견서로 정리를 해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이 사건의 진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로는 이제 이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이 성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상처를 좀 입었는데 그걸 화장으로 가리려고 아는 언니한테 비비크림을 빌렸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 지인한테 사실관계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면은 정말 사소한 거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출석했을 때는 심의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기도 할 만큼 정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됐습니다. 그때 한 내용을 제가 화면에 띄워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A가 다른 친구들이랑 다르게 원래 화장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비비크림을 며칠만 빌려 쓸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입술이랑 볼 쪽에 긁혔다고 하면서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은 안 했고, 비비크림을 돌려줄 때 제가 상처를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려달라고 나중에 카카오톡을 보낸 것도 있어요. 피해 학생이 피해 사실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그런 것들이 없어서 진료 내역, 진단서 등의 입증 자료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용 입증을 하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피해 학생의 진술과 상처의 부위, 그리고 참고인들의 진술이 다 더해져서 상해 부분이 인정되었습니다. 실제로 증거로 사용된 구체적인 증언을 보여드렸는데 유사 사안에서 꼭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사람들한테, 특히 미성년자인 학생들한테 증언을 받는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건을 잘 파악하고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지를 본 다음에 질문을 준비해서 진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녹음 녹취는 한 2편 정도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 편 더 추가로 해야 될 것 같네요. 마지막 편에서는 이렇게 녹음된 파일을 어떻게 제출하는지 그 방식을 좀 알려드리고, 이러한 녹음의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녹음을 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나 댓글로 문의 주십시오.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폭 상담은 허소연에게. 다음에 또 만나요.